긍정 마인드와 행복 10주차. 오늘은 탄력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 하시도록 강의를 쉬었는데, 한 주 쉬면서 과제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중간고사 과제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탄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탄력성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들어본 얘기는 아니죠. 뭐 피부가 탄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탄력성, 이거는 사실 살면서 여러분이 자주 접하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서의 탄력성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계획은 우리가 벌써 10주차예요. 그래서 거의 한 학기에 3분의 2 정도 지나왔죠. 그래서 저번 주까지 이제 중간고사 대체 주간이었고, 오늘 탄력성 하고요. 그 뒤로는 아마 강의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강의가 더 있고 나서 기말고사 이제 기간이 될 텐데, 기말도 이제 시험을 볼 것 같긴 한데, 지금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는 기말 때는 학교에 가서 대면 시험, 그러니까 대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거리두기 하면서 시험 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앞으로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탄력성 연구, 외상을 통한 성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탄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 외상을 통한 성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탄력성이라는 말은 요새는 이 탄력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 앞에 그 두 글자를 더 붙여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잘 그 이전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약간 스프링 있잖아요, 여러분. 스프링. 그 볼펜 같은 안에도 스프링이 많이 들어있죠. 이 스프링이 탄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의 탄력성처럼 사람이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고 힘 빠질 수도 있고, 이전에 잘 뭐 집중했던 게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우울하지 않았는데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이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놓으면 다시 이렇게 자기 크기만큼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다시 원래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긍정정서에 대한 얘기를 한 강의가 있었죠. 네, 아마 7주차 강의였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체험하는 건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쯤 아마 배웠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건강과 행복의 원천으로 이 탄력성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힘든 일이 별로 없이 거의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서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내면서 사는 게 훨씬 수월하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계속 닥쳐오게 됩니다. 뭐 그게 왜 그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실은 저도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은 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탄력성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좀 힘든 일에서 극복이 되고 나야 이 긍정적 정서를 좀 키우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서 우울해 죽겠는데 긍정적 정서를 막 개발하고 체험하는 건 사실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삶에 어떤 힘든 도전이 있을 때 그걸 직면하고 나서도 다시 잘 일어서고 더욱 기존보다 풍부해지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탄력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삶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이 되기 이전이라던가, 혹은 대학생이 된 이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심각한 삶의 도전이 있으셨는지, 혹시 있으셨다면 그 이후에 잘 회복이 되었는지, 극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를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하면 심각한 삶의 도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삶의 도전이 될 수 있고 갑자기 가족 안에서 너무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서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도 삶의 도전이 될 수 있고 가족 내에 폭력이 있다거나 학대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매우 심각한 삶의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도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워져요. 특히 청소년기라던가 뭐 아동기라던가 이때는 우리가 발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신체적인 발달도 있고 심리적인 발달도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그런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기능 약화라는 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나면 건강하게 이런 걸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걸 이후에 사람들은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겪을 수도 있지만 심각한 위협 안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살펴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은 뭐 알코올 문제라던가 아동 학대라던가 그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면 이거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삶에서 아동학대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리프 앤 싱어라는 학자들은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뭐 난 마라톤에 도전하겠어 뭐 이런 도전이라기보다는 좀 힘들고 위기, 삶의 위기 이런 것들이 닥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약간 삶이 고꾸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건강이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런 일을 겪어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겪고 확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또 더더욱 향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심각한 위협의 예시가 좀 나오는데요.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가정. 이 학대라는 거는 뭐 손으로 때릴 수도 있죠.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말로도 언어적인 폭력도 학대고요. 그리고 너무 아이를 돌보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돌봐줄 수 없는 이런 것도 학대에 포함될 수 있어요. 또는 부모님이 정신병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이래서 아이들이 고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하면 막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옷도 막 되게 낡은 거 입을 수밖에 없고 춥게 입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네, 가난으로 인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러한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병리가 없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에 성인이 된 이후에 약물남용, 그러니까 그 성인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약물남용, 정신장애로 고통받지 않고 자기 자녀를 학대하지 않고 부적응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본인은 부정적인 그런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조금 염려가 되는 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좀 위협적인 경우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 안에 그 상담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 그 탄력성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힘든 경험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두가 삶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한테는 아직 해당하기에 조금 안 맞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온 경험을 이제 되돌아켜 보면 뭐 20대의 저도 뭐 인생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가정 환경이 사실 별로 이렇게 뭐 여유롭지도 않았고 혼자 자취 생활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자유롭고 즐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매일 집에 혼자 뭐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밤에 집에 혼자 오면은 적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취업도 하고 했지만 취업해서 회사 다니는 게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대를 돌아봤을 때 뭐 연애 문제도 그렇고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 이제 30대에 들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문제라던가 그리고 좀 더 그 20대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내 삶에 이제 가능성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20대로서 삶의 도전에 크게 직면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물론 직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30대 혹은 저보다 더 많이 나이가 있는 40대 갈수록 다양한 직면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자녀 양육이라던가 이혼, 회사를 이직하는 거, 직업을 바꾸는 거, 혹은 회사나 직업에서 잘리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은 뭐 가족이라던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뭐 죽거나 이런 거, 그리고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기력이 저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어떤 사람도 물론 이걸 다 겪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겪는다는 거 아니지만 누구나 이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은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래서 탄력성이 또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 이런 일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고꾸라지고 더 이상 나는 제대로 살 뭐 의욕을 잃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불행하게 산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만약에 뭐 이 실직이라는 거를 35살에 겪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9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55년. 55년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탄력성이 있으면 이 55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탄력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탄력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다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사람들이 건강과 웰빙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는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사람들이 왜 어떤 것 때문에 탄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과 웰빙이 지속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위협과 도전들에 불구하고도 어떻게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가, 이런 궁금함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심리적 자원이 뭔가를 살펴볼 건데, 유연한 자기 개념, 자율감, 자기지시, 환경에 대한 통제와 역량, 친밀감, 사회적 지지, 타인과의 깊이 있는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한 자기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나는 A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뭐 B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는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실패 이후에 극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쵸?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패를 하고 났을 때는, 나는 실패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훨씬 이제 극복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있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감과 자기지시. 이제 이게 자기 지시에 대한 그림을 한번 찾아본 건데, 내가 나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감, 누군가가 나를 막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통제감이 있느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지지예요. 내가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친밀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훨씬 탄력성이 상승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좀 살펴봤고, 네. 어, 네. 시간이 이제 한 18분 정도 돼서 여기서 영상 한번 멈추고 다시 두 번째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